서울시당 특별기획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산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평화생태주거복지 용산 정의당 정영욱이 함께하겠습니다. 용산 정영욱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욱 후보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후보입니다. 용산 평화타운 조성 특별위원장으로 국방부 이전과 국제평화타운 조성을 하자는 공약으로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용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력과 관록이 있는 정치인 정연욱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연욱입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2016년, 2014년 총 3번의 선거에 치렀던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4번째 용산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력이 되게 다채로우셔가지고 사실 큰 선거만 벌써 4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좀 마음가짐이 더 어떤 뭐 단단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또 4번째 도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꼭 당선이 되셔야 되는데 네. 그 각오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산이 핫플레이스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종로에 이어서 최대 격전지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용산에 온 지 1개월밖에 안 된 분이 공천을 전략 공천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영등포에서 내리 3선 12년 동안 국회의원 했던 네. 분이 용산에 와서 이렇게 또 공천을 받게 돼서 용산의 바닥 민심이 상당히 흔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용산이 서울에서 정의당 후보 중에서 가장 격전지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구도는 사실 상당히 좋은 구도로 지금 잡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제 막 용산에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네, 그렇죠. 안 된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래통합당은 권영세 후보라고 네. 예전에 이제 영등포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영등포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네.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 이름- 검사 출신입니다. 네,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 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요번에 용산에 또 공천을 받으셨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민생당, 민중당도 후보자가 있는데 어떻게 상강구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상강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후보분들도 뭐 열심히 지역에서 표를 다지고 있지만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용산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나름 바닥 민심은 일정하게 저희 정의당 정연욱 후보가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뭐 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좀 약간의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용산 이제 지역 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들과 성과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꼭 21대 국회의원을 되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시면 꼭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용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오래 전부터 외국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암담하고 참담한 역사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지역이 세계적인 민족 생태 공원으로 네. 이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앞두고 국방부 부지, 전쟁 기념관 부지를 이전을 해서 네. 그곳에 용산 국제 평화타운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지향이자 꿈이자 공약입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서 용산이 세계적인 그런 공원,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하이드 파크 같은 그런 세계적인 명소가 용산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럴 때 그 부지에 세계 평화 기구, 네. 국제 평화 기구도 유치도 하고, 네네네. 그 평화 대학도 만들어서 좀 명실공히 평화를 상징하는 네. 그런 지역으로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용산이라는 곳이 서울의 한복판에 미군 기지, 네네. 또 국방부 네. 이런 이제 군 시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 도심에 굉장히 녹지
벽지가 펼쳐져 있고 네. 굉장히 그 용산이라는 곳이 용산 주민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또 서울 시민도 이용할 수 그렇죠. 있는 네네. 네,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세계적인 공원이 될 거고 네. 한 90만 평 정도의 넓이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에도 도시에 네. 그렇게 큰 공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자랑거리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네. 평화를 상징하는 네. 그런 국제기구도 유치하면 아마 명실공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 같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바람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네.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 초청해서 네. 민족 생태공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걸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평화와 또 남북 통일 이게 관심이 좀 많으셨고 네네.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남북 평화 무드가 좀 조성이 되면 정말 그럴 듯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네. 정의당의 전현우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지만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이 되시면 거기다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난개말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보니까 1호 공약으로 또 이제 공공임대 주택에 관한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함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네. 미군 기지 주변에 고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빌딩들이 오르고 이제 건물들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삼각지에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임대주택이 지금 네.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코레일 부지라고 하는 네. 용산 국제 업무단지 기지 내에 네. 저는 청년 임대주택을 네. 반드시 해서 네. 그곳에 좀 저소득층 청년들도 네. 편하게 이 공원도 누리면서 네. 녹지도 누리면서 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네. 이렇게 청년이면 누구나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이 정말 이제 그 청년이 유입되고 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생태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어떤 동네, 마을, 네, 또는 그렇죠.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이제 시청과 광화문과 종로, 네. 여의도의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 핵심 주요 이렇게 도시에서 네.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 많이 있을 텐데 네. 아마 용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후보자님 제가 참 지난 예전부터 좀 쭉 지켜봤는데 용산에 화상경마장 싸움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마사회 그렇죠. 시민사회 우리 정의당 지역위원회와 또 각 시민사회 단체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싸움을 했죠. 네, 2013년부터 해서 18년까지 하는 거 5년. 네, 노숙 농성도 하시고 네, 그렇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겨냈어요. 승리를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용산 그 마사회 부지를 네. 한국 마사회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7층, 지상 17층, 지하 8층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이제 화상 경마 도박장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개장을 앞두고 처음엔 주민들이 그곳이 어떤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상 경마 도박장인 걸 알고 나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주민들의 이제 환경권과 생활권과 아이들 학생권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네.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노숙농성을 해서 거의 5년 동안 그 주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수녀님들과 성직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특히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네. 그 경마장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네. 그 노숙 천막을 쳐놓고 네. 설과 추석 때는 차례도 같이 지내고 매일 그 공간에서 농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꽃꽂이 교실, 기타 강습, 젬베 강습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나누는 행사도 했고 봄과 가을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마을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5년 동안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과 힘듦 없이 즐겁게 투쟁을 했던 5년의 역사는 지역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공적이 있다. 그래서 네. 학교의 성심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5년의 어려움을 교장 선생님 하면서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네. 대신에 학교와 주민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원효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난한 농성 과정과 싸움의 과정이었는데 네. 그 켜켜이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 계속 만들어가면서 네. 축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커리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좀 싸움은 했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모델을 좀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 중심에 우리 정현 후보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뒤에서 허드레일 하면서 농성장 밤에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높으신 후보로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평화의 소녀상도 네. 하셨죠. 네. 2016년도에 제가 공약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2016년 20대 총선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 네. 공약집에도 있지만 네. 화상 경마장을 폐쇄하는 거, 네. 그 공약을 지켰고요. 네. 지금 현재 그 화상 경마장은 농어촌 대학생 장학 기숙사로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제 공약 하나가 이제 화상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거였는데 네. 2018년도에 이태원 초입에 문화광장에 건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태원은 그 손호상 작가분들에 의하면 외국에 설치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 제가 한 번씩 이태원 문화광장에 가보면 네. 외국 분들이 이렇게 손호상에 이렇게 와서 의자에 앉아 사진도 찍고 가는 네. 그런 광경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또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서 또 투영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태원이라는 곳에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아픈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네, 그렇죠. 또 용산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년도에 총선 출마하시면서 공약했던 것들 또 지역에서 함께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했던 것들 보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국회의원 꼭 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정현욱 후보님께서 가지는 필승 전략 있으면 잠깐만 힌트 주십시오. 일단은 구도가 네. 용산과 인연이 없는 분들이 네. 이렇게 용산으로 오셔서, 오셔서 네. 아무튼 저희는 일단 저 입장에서 환영합니다. 네, 용산 주민이 되시는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용산 민심, 바닥의 민심은 상당히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게 네. 확실히 저한테는 감지가 되고 있고요. 저와 다른 당 소속의 지역 주민분들이 네. 저에게 이제 웹자보, 홍보 네. 웹자보를 달라고 하시면서 네. 본인들이 홍보해 주겠다. 네. 당을 떠나서 그렇죠. 용산에서 지역에서 활동한 그렇죠. 사람을 보고 뽑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4년 전만 해도 네. 후보는 다른 당을 찍고 그렇죠. 정당은 정의당을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후보는 이제 정연욱 찍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이게 피부로 느끼면서 이거 좀 4년 전과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고 있어서 네. 선거 구도가 확실히 이 3강 구도로 이렇게 네.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네.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2004년부터 이제 용산에 출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부터 그러면 정치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90년 후반부터 97년도부터 용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거의 뭐 25년 활동을 했고 청년 시절에 와서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교 보내고 네.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뭐 더 이상 네. 용산에서 활동을 한 셈이죠. 네, 거의 30년 가까이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후보자 그리고 그런 이웃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요즘엔 지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정치적인 거 말고 좀 정치 외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네. 돼요? 저희 방송 이름이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인데 네. 정치적인 거 뭐 경륜 이런 거 말고요. 개별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뭐 것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나 이런 걸 좀 잘한다. 네. 저는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저는 네.
남북 해외 네. 3만 명이 모여 있는 그 통일 행사를 네.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만 명이 모이는 네, 남북 해외 동포 3만 명이 모이는 조선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네네. 통일 행사의 사회를 봤고요. 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네. 행사에서 전체 퍼레이드를 네. 운영하는 행사 사회도 봤고, 아, 그럼 사회를 원래 전문으로. 네, 아주 전문적으로 봅니다. 뭐 당에서 하는거나 네. 이런 뭐 연배가 들었다고 하지만 네. 언제나 불러주시면 네. 제가 언제든 달려가서 아니, 그 3만 사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만 명 앞에서 이렇게 사회 보시면 안 떨리셨어요?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안 떨리고 네. 했습니다. 대사를 다 외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연고로 네.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아, 평양도 갔다 오셨어요? 예, 평양을 방문했을 오. 때 그쪽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보시죠. 알아보시고 아. 명사회자 오셨다고. 앞으로 그쪽은 이제 우리는 남북해외지만 네. 북에서는 북남해외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북남해외 통일 행사는 앞으로 정연욱 선생이 사회보라. 뭐 이런 건배사도 제가 한번 듣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민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정현 후보님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 얘기가 또 회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 활동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 분단으로 일어난 아픔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네. 통일로 가는 길로 들었을 때 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이 보다 더 시민 속에서 뿌리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네. 아무튼 우리 이 통일로 가는 길에 제 역할을 꼭 하고자 합니다. 네, 관심을 그래도 그 남북 평화 문제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정현 후보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또 오셨던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테니까 네. 국회의원으로 가시면 어떻게 저 좀 데려가서 평양냉면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옥류관, 가시면? 네, 옥류관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도 옥류관 2번 갔었는데요. 네. 네. 맛을 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보셔야 합니다. 드셔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가서,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를 꼭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잘 보시는 우리 정현 후보님, 정치하시면서 이제 길게 또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하시면서 사실 슬럼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3번 뭐 이렇게 후보에 나가서 낙선했을 때 또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굴곡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치를 하는 후배로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정치하면서 힘들 때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보 정치 운동, 진보 정당 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단결과 힘을 확산시켜내는 그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분열의 아픔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이 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새롭게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제2창당의 그런 자세로 네네. 새롭게 그 진보 진영을 좀 아우르는 네. 그런 통 큰 정치, 진보의 다시 새로운 단결을 네. 만들어내서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의 큰 형, 큰 누나 같이 이렇게 좀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네. 그런 걸 통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네. 그런 상처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현 후보님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너무 정치적 멘탈이세요? 아닙니다. 그게 저는 트라우마 극복은 네. 그 아픈 상처를 다른 꿈을. 다른 꿈으로 네. 풀어낼 때 네. 저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진보 정당 운동을 하는 또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오늘 뭐 서울시당도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왔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선거운동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전체적인 민생 경제 또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그 용산 지역에서 당원들과 한
일주일 동안 상가 500여 상가를 저희가 좀 다녔습니다. 용산에는 그 후암시장, 그다음에 용문시장 유명한 시장들이 오래된 시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 시장 상인들을 만나 뵙고 한 150여 분의 이제 설문을 네. 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그 매출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한 정부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책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채택, 네. 본인들이 원하는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졌고 네네. 저희가 어제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경향과 YTN에서 취재를 해서 YTN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인분들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책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의당이 집행하는 것이 네. 저는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저희 정의당 특히 이제 저 모든 후보들이 네. 선대 캠프 선거 캠프를 네. 다 이렇게 민생센터로 네. 바꿔서 그렇죠. 활동을 하겠다고 한 만큼 네. 저희 정의당 후보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후속의 영향을 극복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감하게 선대본부 그리고 각 지역의 선거 캠프를 민생 119 센터로 이제 전환을 하는 통큰 뭔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아픔과 그리고 영세 상공인 또 프리랜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각지대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챙기고 그분들의 실질적 요구를 담는 선거운동을 좀 하시고 네. 하겠다는 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의당의 후보들에게 조금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선거운동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록 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도움도 좀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다들 선거 앞도 고생 많으시죠. 저도 현장에서 정의당의 후보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제가 출마한 만큼 우리 당원분들 중에서 아시는 용산 주민분들 연락처를 저에게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저의 정의당의 공약과 저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주민분들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해온 20년 동안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2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시는 그 꿈을 제가 직접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영 후보님 정말 절절하게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후원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요즘에 그 특별 당비 또는 후원금 모집하려고 이제 모금하려고 전화도 이제 거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출마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같은 분들한테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송구스럽게도 이제 손을 벌리는 일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지인분들이 마음도 내주고 십시일반 해주고 계셔서 네. 그렇게 알뜰살뜰 네. 이렇게 선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할 때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거를 하는 것은 후원금을 좀 듬뿍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후보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십시일반 모아주시면 우리 전용 후보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사시는 친구, 친척, 지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연락처와 이름을 좀 캠프에 보내주시면 직접 우리 후보자님이 전화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네. 이렇게 하시는 기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좀 모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를 많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후원금 많이 달라는 말씀은 쑥스럽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 네. 이런 전국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네,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 맞게 네. 네, 또 그렇습니다. 치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처 질문하지 못한 건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지지자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한번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촛불항쟁 이후에 연속성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권력은 저희가 바꿔냈고 사법 권력도 지난해 공수처 개혁 이런 거를 통해서 일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권력인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 권력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주역들이 있는 그런 정당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보신 본인들이 모셨던 대통령 두 분을 다 징역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국회의원 한 사람도 사퇴하지 않는 이런 참여하지 않는 이런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진보 정치가 정의당이 새롭게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이 역사적 과업을 만들어내고 이게 나라냐 하고 6개월을 외쳤던 그 시민들의 그 수백만 시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남은 입법 권력을 바꿔내는 것은 정의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정의당이 입법 권력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대폭 낮춰야 되고 그리고 국회 특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잘했을 때는 칭찬도 받지만 잘못했을 때거나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저는 법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200여 건이나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정의당 후보로서 정의당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번 총선 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의미 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하나하나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화생태주거복지용산 정의당 전원욱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정영욱 후보님 만나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 용산의 평화타운 조성으로 점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용산 정현욱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정현욱 후보에게 자그마한 후원금을 쭉쭉 보내주시면 큰 정치를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이플렉스 구독자가 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당 특별기획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 되셨나요? 라이트